오늘의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시장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다만 우리 시장 놓고 보자면은 이제 또 공매도 재개 앞두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번 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서 기다려봐야 될까요? 예, 뭐 그것 때문에 긴장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또 야 하필 이런 좋은 자리에서 딱 그 한번 지난번에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나서 한 번 더 대시해서 이제 뭐 3,400이든 500이든 갈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할 수 있는 네. 한 주가 되겠는데 딱 공매도하고 마주쳤어요. 근데 과연 생각해 볼 때 공매도도 결국은 시장 시스템에 안에 있는 거지 공매도 안에 시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과연 공매도 세력들이 있다면 있겠죠. 당연히 다시 나타나겠죠. 과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상황을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뭐 한 3월, 2월, 3월에서 그 전부터 해서 많이 고심을 했던 게 금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1.76까지 때렸다가 뭐 올라올 때 무서운 거지. 예. 그 다음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1.55까지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네. 아침에 보니까 뭐 JP 모건인가요? 그쪽에서 그런 얘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예상을. 아마 그 연준이 그 지금의 경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 그건 뭐 그렇겠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국제금리 같은 경우가 뭐 6%인지 몇 %인지까지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건 뭐 멀리 내다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안정감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바탕이 될 건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제법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1% 전후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인상 문제 때문에 푹 주저앉았다가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가장 흔한 게 일희 일비의 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졌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저께 이제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PMI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표가 IHS에서 집계한 그 합성 PMI를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수치가. 이게 수치가 정확하게 얼마냐면 62.2 합성 PMI가 62.2인데 네. 이 수치가 2009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미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사실 이건 ISM 제조업 지수 지난 3월 수치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좋았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 쪽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쪽의 합성 PMI 쪽을 보시면은 이쪽도 지금 9개월 내 최고치로 올라왔는데 유럽은 아직 서비스업 지수는 잘 나올 수가 없겠죠. 미국보다도 좀 오히려 분위기가 더 험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셧다운도 되고 있는 그렇죠. 나라들도 그런 부분 있고. 때문에 이걸 수치를 나눠서 본다 그러면은 제조 PMI 같은 경우는 63.3이니까 이것도 역시 집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한 수치가 나오고 있고 서비스 PMI 같은 경우가 50.3 조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합성해 보니까 약간 떨어져 보이지만은 굉장히 강한 경기 회복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극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요거죠. 백신 접종률을 보시면은 요건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죠. 이런 분위기라는 거. 근데 미국 보시면은 여기 있는데 가운데 있는데 미국 쪽의 접종률이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죠.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독일도 빠르게 올라가고 우리가 지금 밑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 4%. 좀 올라오긴 올라옵니다만 좀 더디죠. 그래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쪽은 상당히 둔화가 됐고 굉장히 많이 맞았으니까 둔화가 됐고 미국이 가파르게 올라옵니다만은 요 기사를 보시면은 넘치는 코로나 백신의 부러움과 분노의 대상이 된 미국 그럽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니들 줄 거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5월 정도 넘어가면 좀 접종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백신을 찬성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네.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맞고 있는 사람들 백신을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만 지금부터는 백신 맞기 싫어요라는 사람들께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급은 빨라지는데
당연히 백신 공급은 생산이 되게 빨라지는데 접종률이 떨어지면은 남아돈다는 거죠. 분명히 5월 되면 분명히 지금도 조금 남는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안 남는다 그러니까 문제인데 5월 접어들면 분명히 더 많이 남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백신 같은 경우가 외부로 이제 드디어 반출되는 시기가 한 5월 넘어가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마침 5월 말쯤인가요?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픽스는 아닙니다. 지금 뭐 연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어쨌든 5월 말 정도가 아닐까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때 백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죠. 그때쯤 상황을 놓고 보면 백신은 분명히 미국은 남을 겁니다. 남아돌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로도 백신이 빠르게 또 약간 전개될 어떤 그런 분위기다 그러면은 역시 그 코로나 우려는 더 가파르게 줄어들 거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수급 관련해서 좀 살펴본다 그러면은 수급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돌아가는데 요거 보시죠. 고객예탁금 추이 오랜만에 봅니다. 이쪽 74조 찍고 나서 상당히 약화된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지금 뭐 63조, 62조까지 떨어지다가 최근에 올라온 폭을 보시면은 69조까지 올라왔거든요. 69조 4천억이니까 거의 이제 70조 가까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예탁금 추이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식시장에 탄알이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코스닥에 1000포인트를 때렸어요. 요 느낌 20년 만에. 그리고 우리 코스닥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종가상 신기원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이 그래? 후행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지난주부터 해서 주말까지 이 코인이 급락을 했거든요. 거의 폭락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뭐 코인 얘기하면 뭐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잡코인들이 지금 뭐 거의 만여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많아요. 그 코인 개수만 해도 종류가 지금 10,000개 가까이 돼요. 주요 메이저 한 몇 개 빼고는 나머지는 진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쁜 돌을 매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데 지금 작전 얘기도 있고 또 규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네. 보니까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급락을 했거든요. 30% 정도의 수준이면은 일상적인 하락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요. 예, 위기감을 느낀 자금들이 지금 증시로 약간 불타고 있는 증시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고객예탁금의 추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 시장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근데 딱 하필 요 상황에 왜 공매도가 해제되느냐? 그럼 뭐 정한 건 아니고 미리 정한 거니까. 그렇죠. 예정이 돼 있었던 거니까. 예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그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해제될 때 상황을 잠깐 살펴보죠. 네, 예전에는 어땠는지. 어땠나요? 요게 2009년과 2011년에 한번 금지가 됐었는데 네. 2009년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주가가 폭락하고 무려 뭐 900포인트가 깨진 뭐 전무후무한 장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때. 예, 요 박스권 안에 그때 금지가 된 거예요. 요 기간 금지가 됐거든요. 금지되고 나서 6월부터 딱 풀렸는데 보시면은 뭐 큰일이 있었나요? 그래도 뭐 횡보하다 올라갔네요. 다시금. 없죠. 네. 큰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시장 판도를 바꾼 건 없어요. 네. 한 3개월 내 보면은 10% 이상 올랐거든요. 별거 없었네. 그러면 2011년 유럽 금융위기 예. 금융위기의 여진이 불거지면서 2011년 같은 경우도 폭락을 했었는데 이때 이것도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폭락 나올 때 뭐냐면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최초로 강등이 된 때거든요. 맞아요. 대폭락이었어요 그때도. 그때도 잠깐 이제 금지를 시켰는데 보니까 거의 풀리고 나서 보니까 변동성은 있지만은 별일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한 3개월 보면은 역시 올랐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박스권 갇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갇힌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도 그렇고 그리고 2009년 때도 그렇고 공매도가 풀리고 나서 시장만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별다른 게 없었네. 오히려 1개월, 2개월, 3개월치를 놓고 보니까 10%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지니까 공매도를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이게 변동성이 잠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매수의 기회가 됐다는 게 네. 우리 그림에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게임스탑 우리 기억하시죠? 게임스타. 네. 요즘엔 어떤가요?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수렴해서 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조용한데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네. 비하면 50불도 안 되는 게 지금도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세력을 털어먹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털어먹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개인 자금이 굉장히 지금 집결이 되고 있다. 개인 자금이 예전부터 개인 자금이 없던 게 아니에요. 헤지펀드라든지 공매도 세력에게 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집력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결집력이 생겼지 않습니까? SNS, 뭐 너튜브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리포트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내면서 겁을 주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제는 다 알잖아요, 그걸. 우리 같은 사람이 유튜브에 막 올리잖아요. 네. 이거 아닙니다. 개인 파워 뭐 블로거들도 다 그런 걸도 올리고 맞아요. 그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개인들이 세력화되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공매도가 이제 풀리게 되면 우리 걱정도 하시겠지만은 공매도를 하려고 계획하는 분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같으면 틀릴 수 있거든요. 게임스톱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할까? 종종 나올 겁니다. 아마 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몇 개 종목 지금 200 코스피 200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150이 풀리는데 네. 그중에 몇 개 종목은 분명히 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맞아요. 있죠. 예, 거기서 전선이 펼쳐져서 아마 엄청난 싸움이 진행될 건데 이 게임스탑이라는 이 그 주가를 예전에 사건을 보면 분명히 다음 주부터 해서 공매도 세력들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지금 공매도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저 걱정이에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지금 손실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걱정이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있어요. 코스피 200 그 공매도 비율과 대차 잔고율인데 대차 잔고라는 것은 대차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오는 거죠. 우리는 커버드밖에 없습니다. 숏셀링에 있어서 공매도가 이제 우리는 주식을 빌려와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반드시 그러면 전조 공매도가 나오기 전에 전조 현상이 뭐냐면 대차 잔고가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공매도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정도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대차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은 공매도가 자동으로 늘어나요. 보시면 상관관계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거 하나만 하자. 그러니까 내 종목에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지. 아, 확인을 해보자. 아니 그럼요. 예. 주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대차 잔고는 늘어납니다만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숫자가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급증하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네.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체크하시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뭐 종목으로도 그렇고 볼 때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시장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철강주도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고 뭐 그렇죠. 화학주도 괜찮고 네. 그리고 반도체 뭐 탑2는 못 가지만 그 아랫단에서는 상당히 좋단 말이죠. 아, 그럼요. 예. 지금 아까 제가 그 우리 PMI 지수를 보여드렸지 네. 않습니까? 경제 지표가 워낙 세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경기 민감 섹터의 움직임이 좋을 것이고 나머지 종목도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전체 종목들 다 들어간다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못 먹는다 그러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못 기다려서 못 먹는 거예요. 네.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될 만한 종목이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수익 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그 관심 종목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종목에서 한 2개 정도만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부터 하나솔루션까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경기민간 가치주 쪽에 현대제철을 하나 좀 집어넣고요. 현대제철 철강주가 안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동국제강 거의 뭐 폭등. 제가 보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미친 폭등에 가까운 지금 버름이 나오고 있어요. 대단하죠. 순식간에 더블 넘어서 지금 올라가는데 그저께도 그 자리에서 또 급등 나왔거든요. 네.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돌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철강 업황 같은 경우가 워낙에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 계속 올리고 있고 경기 좋아지고 있고 중국은 지금 또 탄소 제로라 그래서 규제를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금상첨화의 섹터군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을 하나 추가를 하겠고 또 하나 기술도 좀 투자를 하겠는데 우선 여기 전기전자 쪽에 삼성전자 많이 답답해 하실 겁니다. 답답해 하신데 업황이나 그런 모든 문제 없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의 맏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시장의 모든 걸 다 떠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급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충분히 나중에 10만 원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3,400이니 3,500 지수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논리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10만 원 안 가면 절대 못 갑니다. 그 지수가. 그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인내심만 가지면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다른 게 삼성전자보다 많이 가버리면 섭섭하죠. 그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렇죠. 문제 없다는 생각이 들고
원익 IPS 같은 장비주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램 리서치 같은 경우 시가업체죠. 글로벌 시가업체가 되겠는데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네. 향후 지금 전망치 컨센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노광장비 ASML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이쪽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노광장비, 식각장비 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모든 장비업체들이. 그걸 놓고 보면 장비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같은 경우도 계속 앞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 좋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뭐 콘텐츠 하이브 키스도 있는데 가는 종목도 있고 안 가는 종목도 있죠. 어차피 갈 종목이라 그러면 인내심 조금만 가지면 됩니다. 큰 네.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에코프로 BM에다가 대주전자재료 기술 하나를 좀 추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쪽입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LG 화학 쪽이에요. 그러면 하나기술은 어딘가? 얘는 다 들어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전해액, 주액기와 패키징 장비를 주로 만드는 업체인데 모든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이 다 납품되기 때문에 전망사님이 좋게 되면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겠고 요건 신규 상장주입니다. 아직 6개월이 안 됐어요. 5개월째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모멘텀이 오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친환경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은 좀 있죠. 왜냐하면 기후협약회의가 있었는데 이틀간 있었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면 딱 그렇게 끝났습니다. 네. 화이팅! 그러고 끝났어요. 딱 구체적인 화이팅! 안이 없었던 거죠. 딱 예. 그러고 끝났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우리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시진핑도 오케이 열심히 하겠다. 네. 러시아도 열심히 하겠다. 우리 문 대통령께서 우리 화이팅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뭐 결정난 건 없지만은 분명히 지금 친환경 관련 그리고 탄소 제로에 대해서는 그나마 글로벌 정상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합의를 본 게 아닌가 일치하는 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답답하긴 하겠지만은 친환경 관련주 같은 경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실적 추세,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군들은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면 물론 가는 종목도 계속 가겠지만은 안 갔던 종목들도 모두 갈 것이다. 장세가 그렇거든요. 해서 네.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도 긍정적인 시황을 또 생각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네. 인내심을 가지면은 모든 종목도 물론 모든 종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대부분의 종목들 그럼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염두를 해야 할 이야기 있다면은요.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종목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 다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다만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아까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해서 겁을 먹을 건 없지만은 내 종목에 대해 이번 주부터 해서 내 종목에 대해서 대차 잔고가 어떻게 늘어난지 그것만 좀 체크해 보시면 큰 문제 될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